애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당장 담배 끄세요. 쾅! 벤치를 발로 차는 소리가 놀이터를 울렸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죽고 싶어? 남자의 목소리엔 살기가 가득했죠. 오후 3시 햇살 좋은 주말 놀이터. 그런데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술 냄새, 거친 욕설만 가득했죠. 할아버지, 무서워요. 8살 민우가 할아버지를 꼭 붙들었습니다. 여긴 놀이터예요. 애들이 놀 곳이라고요. 김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박두철 48세. 이 동네 조직폭력배가 비웃으며 다가섰죠. 늙은이가 시끄럽네. 한 대 맞기 전에 가세요. 주민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배 끄라고 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쿵쿵. 운동화 소리가 또박또박 다가왔죠. 단정한 옷차림의 청바지. 그리고 손목엔 낡은 군용시계 하나. 한서연 35세. 이 동네 독서실을 운영하는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죠. 아이고, 여자가 겁이 없네. 나서길 왜 나서? 주민들이 속삭였습니다. 박두철이 담배 연기를 서연 얼굴에 뿜으며 비웃었죠. 독서실 사장님이라. 그래, 뭐 어쩔 건데? 최성만을 포함한 부하 셋이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총 4명. 아줌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히 가. 안 그러면 그 순간 한서연이 박두철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3번 말했습니다. 담배 끄세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최성만이 서연의 손목을 보다가 움찔했습니다. 그 군용시계. 설마 저게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기억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이 일은 1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박두철 일당은 검은색 SUV 2대를 놀이터 옆에 세우고 나타났죠. 형님, 여기 괜찮네요. 한적하고. 최성만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요새 단속 심해서 조용한 데가 필요했거든. 여기서 회의 좀 하자고. 박두철이 소주병을 꺼내며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부하 둘이 더 있었죠. 김태수, 29세. 문신이 가득한 팔뚝을 드러낸 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형님, 저번 노래방 건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내일 처리하면 돼. 오늘은 좀 쉬자. 박두철이 소주잔을 따르며 웃었죠. 그때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엄마들 뒤로 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무서워. 쉬, 조용히 해. 우리 그냥 가자. 젊은 엄마 한 명이 아이 손을 잡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마찬가지였죠. 10분도 안 돼서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박두철은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하게 웃었죠. 역시 조용해지니까 좋네. 형님 위세가 대단하시니까요. 최성만이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주병은 5개가 넘게 비워졌고 담배꽁초는 바닥에 수북이 쌓였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나 그네 타고 싶어. 민우가 김미정 씨 손을 잡고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정 씨는 벤치에 앉아있는 조폭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죠. 이 사람들, 소문으로만 듣던, 하지만 손주가 기다렸던 놀이터였습니다. 김미정 씨는 용기를 내어 민우를 그네 쪽으로 데리고 갔죠. 민우야, 조용히 놀아야 해, 알았지? 응. 민우가 그네에 올라타자마자였습니다. 어이 할망구. 박두철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불렀습니다. 김미정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봤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기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딴 데 가서 놀아. 하지만 여긴 공공 놀이터인데요. 김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박두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죠.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최성만이 벌떡 일어서며 김미정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형님 말씀 안 들려요. 여기 우리 자리라니까요. 손주가 그네 타고 싶다는데 잠깐만 놀다 갈게요.
폐 안 끼칠게요. 김미정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철은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그 연기를 민우 쪽으로 뿜었죠. 캐캐캐, 애도 교육을 시켜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민우가 연기에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캑캑. 김미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긴 놀이터인데 담배는 무슨 담배예요? 할망구가 시끄럽네. 네가 여기 주인이야? 박두철이 벤치를 발로 차며 일어섰습니다. 쾅! 한 대 맞기 전에 꺼지던가. 주변에 있던 주민 서너 명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찍히면 우리 가게 망해.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저 사람들 뒤가 든든하다잖아. 모두가 침묵했죠. 김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운동화 소리가 또박또박 다가왔습니다. 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30m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죠. 독서실 2층 창문에서 말이죠. 또 시작이네. 서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경찰이 처리하겠지. 하지만 민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김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안 돼. 그녀는 독서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왔죠. 또박또박. 느렸지만 확고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놀이터로 걸어오는 동안 서연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15년 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한서연 소위 UDT 특임대 차출입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죠. 명심하십시오. 약자를 지키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그 이후 10년. 파병지에서 작전 현장에서 수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약자를 향해 힘을 쓴 적은 없었죠. 전역 후 2년. 서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독서실을 운영하며 싸움과 담을 쌓았죠. 하지만 지금 애들은 절대 안 돼. 서연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놀이터 앞. 박두철이 김미정 씨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꺼지라고. 김미정 씨가 비틀거렸죠. 민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주변 주민들은 주먹만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바로 그 순간 담배 끄시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두철이 고개를 돌렸죠. 뭐야 또? 서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박두철을 정확히 응시했죠. 여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담배 끄세요. 푸아. 야 형님, 독서실 아줌마가 경찰 놀이하네요. 최성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김태수도 담배를 한 모금 빨며 비웃었죠. 아줌마, 딴 데 가서 정에 실현하세요.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두철과의 거리가 2미터로 좁혀졌죠. 마지막입니다. 담배 끄시고 떠나세요. 이 아줌마가 진짜. 박두철이 담배를 입에 문 채 서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서연 얼굴에 뿜었죠. 어쩔 건데? 서연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파삭?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두철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죠. 흑. 박두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목이 비틀리는 고통이 엄습했거든요. 이 인연이 지금 3번 경고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최성만이 황급히 일어섰죠. 야, 이년아, 우리 형님한테 손 뗀 거야? 김태수와 나머지 부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총 4명이 서연을 에워쌌죠. 주민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 여자 죽겠네. 미친 거 아냐? 김미정 씨도 겁에 질려 민우를 꼭 안았죠. 하지만 서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4명 적당하네요. 뭐라고? 최성만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 최성만의 시선이 서연의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낡은 군용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ROKNAVY UDT. 최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저거. 닥쳐. 박두철이 서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꼼짝도 않았습니다. 인연이 힘이 왜 이래? 서연이 손목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으악! 박두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관절이 어긋난 거죠. 형님! 최성만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휙! 서연은 고개만 살짝 돌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최성만의 팔을 잡아당겼죠. 쿵! 그 순간 최성만이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김태수와 나머지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인연 죽여.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이제 시작이네요. 김태수가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아.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죠. 휙. 하지만 서연은 상체를 살짝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의 팔을 잡아 아래로 당겼죠. 쿵. 김태수의 얼굴이 서연의 무릎과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코피가 터지며 김태수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3초 만이었죠. 나머지 부하 하나, 이름은 정민호였습니다. 27세, 박두철 밑에서 일한 지 1년 된 신참이었죠. 이 미친년. 정민호가 옆구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죠.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칼이야. 누가 경찰 불러. 김미정 씨가 민우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죠. 칼까지 들었네요. 정민호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슈슈슉. 하지만 서연은 마치 춤추듯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공격이 빗나갔죠. 어떡해. 정민호가 당황하며 다시 칼을 찔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탁! 서연이 정민호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칼이 공중으로 날아갔죠. 그리고 서연의 발이 정민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쿵! 정민호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단 5초, 4명 중 3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두철만 남았죠. 손목을 부여잡은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이 대체 누구야? 최성만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시계 봤어요. UDT예요. 해군 특수부대. 뭐? 박두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박두철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씩.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박두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남을 협박하며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얼굴에 가득했죠. 야,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서연이 멈춰섰습니다.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죠. 서연이 김미정 씨를 가리켰습니다. 저분과 저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박두철이 김미정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내가 왜 할망구한테.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서연이 다시 다가갔습니다. 박두철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여기 사람 20명은 더 온다고. 그래요?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럼 20명이랑 같이 경찰서 가시면 되겠네요. 뭐? 이미 신고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 CCTV도 다 돌아가고 있고요. 서연이 놀이터 구석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박두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폭행, 협박, 흉기 소지, 공공장소 점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서연이 하나하나 짚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몇 년 들어가시려나요? 이 인연이. 박두철이 마지막 발악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주먹을 가볍게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박두철의 몸을 돌려 바닥에 눌렀죠.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서연이 박두철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땐 총을 들었지만 지금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예요. 다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윙, 윙.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 중 누군가 신고한 거였죠. 김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박두철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미정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죠.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민우가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슈퍼히어로 같아요. 서연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누나는 그냥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경찰차 2대가 놀이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최성만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릴 때렸어요. 하지만 주변 주민들이 일제히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먼저 할머니를 밀쳤어요. 칼까지 꺼냈다고요. CCTV 보시면 다 나와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부 서로 동행하시죠. 박두철 일당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서연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함께 가야 했죠. 하지만 경찰차에 타기 전 서연은 놀이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오후 5시 경찰서. 서연은 조사실에 앉아 담담하게 진술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저분들이 먼저 할머니를 밀쳤고 칼까지 꺼냈어요. CCTV 확인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일치하고요. 중년의 형사 이강민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연 씨, 그런데 제압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던데요? 해군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이강민 경위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두철 일당은 전과가 여러 건 있어요. 이번 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박두철 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담담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니까요. 이강민 경위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서연이 경찰서를 나섰을 때 저녁 7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죠. 내 동생 건드린 게 누군지 알아?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박두철 형님이시군요. 똑똑하네. 나는 박두만이야. 이 지역 일 관리하는 사람이고. 박두만 52세. 이 지역 조직폭력배의 실세였습니다. 내 동생이 경찰서에 들어갔어. 누구 때문인지 알지? 본인 잘못이죠. 크크큰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독서실 하신다며 학생들 많이 오나?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세요? 협박? 아니지. 그냥 조언이야. 내일 저녁 8시 신화동 카페 블루문으로 와. 이야기 좀 하자고. 거절하면요? 학생들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그날 밤 서연은 독서실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다 돌아간 뒤였죠.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군복 입은 서연과 동료들. 10년 전 사진이었죠. 다시 싸워야 하나. 서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독서실 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와 민우였죠. 선생님, 어머,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제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요. 이거라도 드리려고. 김미정 씨가 도시락 2개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랑 반찬이에요. 민우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서연이 조폭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서연이 그림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하지만 힘은 나쁜 데 쓰면 안 돼. 알았지? 응. 김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보복하진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박두만은 동생과 차원이 다른 인물이었으니까요. 저녁 7시 30분. 서연은 독서실 문을 잠그고 신화동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블루문. 간판이 보였죠. 서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죠. 박두만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목걸이, 그의 옆엔 덩치 큰 부하 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한서연 씨. 박두만이 의자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죠.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간단해요. 내 동생 풀어줘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진술 번복하면 되잖아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었다고.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거짓 진술은 안 해요. 박두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서연 씨, 이 동네에서 나한테 맞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박두만이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부하 둘이 서연 쪽으로 다가왔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세요. 저 안 물러서요. 크크큰, 배짱 하나는 대단하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봅시다. 서연은 대답 대신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두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재미있는 여자네. 하지만 곧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독서실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에 선글라스. 명백히 박두만이 보낸 사람들이었죠. 한서연 씨 맞죠? 누구세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인사 전화래요. 오늘부터 여기 지켜볼 거라고. 지켜본다고요? 네, 학생들 안전하게 다니는지 말이죠. 남자가 비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서연은 독서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학생들한텐 손대지 마세요. 그건 한서연 씨 태도에 달렸죠. 남자들은 독서실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감시하겠다는 거였죠. 오전 10시, 학생들이 하나둘 독서실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김지훈이 먼저 들어왔죠. 선생님,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던데요. 신경 쓰지 마. 공부나 열심히 해. 서연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오후 2시, 독서실엔 학생 12명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아, 조용히 못해. 서연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지나가던 중학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여기 우리 자리야. 다른 데로 가. 하지만 여기 인도인데요. 이 새끼가. 남자가 중학생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파삭. 서연이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학생한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 아파. 지금 당장 놓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뿌리치며 물러섰죠.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는 할 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중학생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서연은 독서실로 돌아왔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이러다간 학생들이 위험해. 오후 5시, 학생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나간 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강민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위님, 지금 독서실 앞에 조폭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순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한서연 씨, 범죄가 일어나기 전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신변 조심하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저녁 7시. 서연은 독서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일어섰죠. 한서연 씨, 우리 사장님이 다시 만나자고 하네요. 언제요? 지금 당장요. 차 준비돼 있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독서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끌 순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30분 후 차는 한적한 창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리세요.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엔 박두만이 서 있었죠. 그리고 그의 뒤엔 부하 6명. 어서 와요, 한서연 씨. 박두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진술 번복할 거예요? 아니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박두만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여기서 교육 좀 받아야겠어요. 부하들이 서연을 에워쌌습니다. 총 6명. 놀이터에서와는 차원이 달랐죠. 한서연 씨, 마지막 기회예요. 진술 번복하시겠어요? 안 해요. 후회할 겁니다. 박두만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다가왔죠.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6명, 쉽진 않겠지만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세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연이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의 턱을 가격했죠. 첫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이 동시에 달려들었죠. 2년 잡아. 창고 안에 격투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퍽! 쾅! 주먹과 발이 공중에서 교차했습니다. 서연은 두 번째 부하의 팔을 비틀어 넘겼죠. 쿵! 으윽! 하지만 세 번째 부하가 뒤에서 서연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몸을 숙여 그를 어깨 너머로 맺혔죠. 쾅!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부하가 신음했습니다. 2년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야. 네 번째, 5번째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죠. 한 번에 여러 명은 힘들어. 왼쪽에서 날아온 주먹을 막았지만 오른쪽에서 발차기가 날아왔습니다. 서연의 옆구리에 정통으로 맞았죠. 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박두만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여자는 여자야. 체력이 딸리지. 부하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막아냈지만 점점 밀리기 시작했죠. 또 한 대. 얼굴에 주먹이 스쳤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죠. 하하. 서연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6명 중 3은 쓰러뜨렸지만 나머지 3이 계속 공격해왔습니다. 형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5번째 부하가 서연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균형을 잃으며 무릎을 꿇었죠. 6번째 부하가 서연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2년, 이제 끝이야.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서연은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은 부하의 손목을 역으로 비틀었죠. 뚝! 으악! 그리고 그를 앞으로 당기며 이마로 정확히 박치기 했습니다. 쾅! 부하가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5번째 부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죠. 이 인연이.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엔 피가 흐르고 옆구리는 욱신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 부하가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쇠파이프였죠. 2년 이제 진짜 죽여. 쇠파이프가 서연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휙. 서연은 간신히 팔로 막아냈습니다. 쾅. 팔에 둔탁한 통증이 퍼졌죠.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배를 정확히 차올렸죠. 쿵, 커. 부하가 쇠파이프를 놓치며 쓰러졌습니다. 6명 모두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하하. 박두만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 하지만 박두만이 재킷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굳었죠. 이걸로 끝입니다. 박두만이 총구를 서연에게 겨눴습니다. 한서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진술 번복하시겠어요? 서연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박두만의 손가락이 방아쇠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윙, 윙.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두만의 얼굴이 굳었죠. 뭐야?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강민 경위와 경찰관 6명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두만이 당황하며 총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거기서 총 내려놔. 제 길. 박두만이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일제히 박두만과 부하들을 제압했죠. 박두만, 불법 감금, 폭행, 총기 소지, 넌 끝이야. 이강민 경위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강민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서연 씨 핸드폰에 추적 장치 달아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박두만이 경찰차에 실리며 서연을 노려봤죠. 2년 두고 봐. 하지만 그건 빈말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총기 소지만으로도 최소 5년은 감옥행이었으니까요. 병원 밤 11시. 서연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간 건 아니고 타박상이 심하네요. 일주일은 푹 쉬셔야 해요. 의사가 붕대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강민 경위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죠. 한서연 씨, 진술서 작성해야 하는데 지금 가능하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두만은요? 구속됐어요. 불법 총기 소지에 감금, 폭행죄까지 최소 7년은 들어갈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강민 경위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진술 번복하면 편했을 텐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상관이 말씀하셨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거라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고 계신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원칙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불의를 보고 못 본 척하면 그게 어른인가요? 이강민 경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분 보기 힘든데.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놀이터가 보였죠. 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 수 있다면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강민 경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다음 날 오전,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독서실로 돌아가는 길, 놀이터를 지나치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호! 나 그네 탈래. 민우도 그 안에 있었죠. 김미정 씨가 벤치에 앉아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김미정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괜찮아요. 넘어져서 좀 다쳤어요. 서연이 손살에 쳤지만 김미정 씨는 눈치챘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때문에?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사람들 다 잡혔거든요. 김미정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가. 괜찮아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누나 얼굴 왜 그래? 민우야, 누나 괜찮아. 아파? 아니, 안 아파. 민우 보니까 안 아파. 서연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죠. 누나, 이거 먹으면 나아.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고마워, 민우야. 서연이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이래서 지키는 거구나. 오후 2시, 독서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등학생 김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뉴스 봤어요. 선생님이 조폭 소굴에서 구출됐다고. 아, 그게 뉴스에 나왔구나. 서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완전 히어로 같아요. 여학생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히어로는 무슨, 그냥 해야 할 일한 거야. 저희 선생님이 최고예요.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죠.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 6시.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중령님, 저 기억하시죠?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강훈 대위. 네, 맞습니다. 중령님. 강훈. 서연의 UDT 시절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뉴스 봤습니다. 중령님이 조폭들 혼내주셨다면서요? 아, 그게. 역시 중령님이십니다. 전역하셔도 여전하시네요. 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전 팀원들 몇 명 불러서.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 고마워.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동료들도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 씨였습니다. 손엔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삼계탕 끓여왔어요. 드세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민우가 안전하게 놀 수 있잖아요. 김미정 씨가 보온병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꼭 드세요. 기운 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서연의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그녀에겐 큰 위로였죠. 일주일 후, 독서실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했고 놀이터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서연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책상에 앉아 학생들 출결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죠.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전 변호사 송기태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송기태 변호사. 변호사님이 무슨 일로? 박두만 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죠. 박두만이 변호사를 보냈어요? 아닙니다. 제가 박두만 씨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송기태 변호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박두만 씨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요? 네, 이 지역 조직의 진짜 보스 말이죠. 그분이 한서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만나서 뭘 하자는 건데요? 또 협박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송기태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합의서입니다. 박두만과 박두철 사건에 대해 한서연 씨가 합의해 주시면 보상금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서연 씨나 독서실엔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한서연 씨,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독서실 운영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텐데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송기태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연 씨, 제 충고를 들어주세요. 우리 회장님은 박두만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건 평화로운 해결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서연 씨가 거절하신다면, 그럼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송기태 변호사가 명함을 책상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변호사가 나간 뒤 서연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송기태. 그녀는 즉시 이강민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방금 이상한 변호사가 다녀갔어요. 변호사요? 네, 박두만 위에 보스가 있다면서 합의하라고 했어요. 전화 너머로 이강민 경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사람 나왔군요. 아세요? 네, 이 지역 조직의 실제 보스입니다. 이름은 최강석, 60대 초반인데 겉으론 건설회사 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건설회사요? 네, 하지만 뒤로는 이 지역 모든 유흥업소와 사채업을 관리합니다. 박두만은 그냥 중간 관리자였던 거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거네요. 맞습니다. 최강석은 경찰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도 전 합의 안 할 겁니다. 한서연 씨, 이번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최강석은 박두만과 달라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민우가 그네를 타고 있었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돈 때문에 물러설 순 없어. 저녁 7시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은 독서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독서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죠. 60대 초반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은퇴 안경. 최강석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무게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뭘 얘기하고 싶으신데요? 차에 타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서연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죠. 최강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연 씨, 전 폭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전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협상이요? 네, 5천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최강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시죠? 박두만과 박두철이 벌을 받는 거요. 최강석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도 책임져야죠. 최강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서연 씨, 제게 책임을 묻는 건 현명하지 못합니다. 전 현명한 것보단 옳은 걸 선택해요. 옳은 것, 크큰 세상엔 옳고 그른 게 따로 없습니다. 힘이 있는 쪽이 옳은 거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차가 독서실 앞에 다시 멈춰섰습니다. 최강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연은 대답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간 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강석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새벽 3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장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를 꺼냈죠. 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날 은사님과 찍은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거다.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오전, 독서실 문을 여는데 이강민 경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한서연 씨, 어젯밤 최강석을 만났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형사들이 미행하다 봤습니다. 제발 합의하세요. 당신 안전이 걱정돼서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안 해요. 돈 받고 합의하면 그동안 제가 지켜온 게 뭐가 돼요? 최강석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위님,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강민 경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모든 걸 부하들한테 시키거든요. 그럼 이대로 포기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요. 전 괜찮아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오후 2시 독서실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쾅, 쾅, 쾅. 독서실 맞은편 건물에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드릴 소리, 망치 소리가 요란했죠. 선생님, 너무 시끄러워요. 서연이 밖으로 나가 공사 감독에게 다가갔습니다. 시간 조정 가능할까요? 학생들이 공부 중이거든요. 안 돼요. 불만 있으면 건설회사에 전화하세요. 감독이 명함을 던지듯 건넸습니다. 강석건설 마이너스 최강석 대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부러 이러는 거군요. 학생들은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독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미정 씨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우가 사라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안 왔어요. 친구들도 모른대요. 어떡해요? 김미정 씨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최강석, 그가 민우를 데려간 게 분명해.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찾을게요. 정말요? 네, 경찰엔 신고하셨어요? 네, 했는데 24시간 안 지나서 실종 신고는 안 된대요. 알겠어요. 제가 꼭 찾을게요. 김미정 씨가 나간 뒤 서연은 즉시 송기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시죠? 민우 어디 있어요? 민우요? 누구죠? 시치미 떼지 마세요. 8살 아이 어디 있냐고요. 아, 그 아이 말씀이시군요. 송기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사인하셔야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이를 이용하다니. 이건 협상이에요. 내일 오전 10시 강석건설 본사로 오세요. 합의서 가져오시고요. 만약 민우한테 손이라도 댔다간. 걱정 마세요. 우린 아이한텐 손 안 댑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이를 건드리다니 절대 용서 못해. 서연은 즉시 이강민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위님, 민우가 납치됐어요. 최강석이 한 거예요. 뭐라고요? 송기태가 직접 전화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합의서에 사인하래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당장 최강석을 조사하겠습니다. 증거 없다며요. 시간만 끌면 민우가 위험해져요. 그래도 법적 절차를, 법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내일 10시까지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군용 시계를 손목에 찼죠. 옷장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전술 장갑과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30분. 서연은 강석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15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손에는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민우부터 확인하고. 서연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강석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한서연이요. 직원이 전화로 확인했죠. 15층 회장실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민우, 조금만 기다려.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장실 문이 보였고 양쪽에 경호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책상 앞에 최강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서연 씨. 민우 어디 있어요? 급하시네요. 일단 앉으시죠. 민우부터 보여주세요. 최강석이 손뼉을 쳤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고 경호원이 민우를 데리고 나왔죠. 누나. 민우가 서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응, 무서웠어. 서연이 민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최강석이 책상을 가리켰죠. 합의서 가져오셨죠? 서연은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민우 보내주세요. 먼저 사인부터요. 아니요, 민우 먼저 보내세요. 그 다음에 사인할게요. 최강석이 웃었습니다. 한서연 씨, 여긴 제 회사입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죠. 저도 양보 못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최강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사인하는 동시에 아이를 보내드리죠. 어떻게 믿어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경찰을 부르시든지요. 최강석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서연이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합의서에 펜을 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강민 경위와 경찰관 넷이 들어왔죠. 최강석,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최강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한서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경위님 어떻게? 어젯밤 통화 녹음했습니다. 송기태가 직접 아이 납치를 시인했으니 충분한 증거예요. 경찰관들이 최강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강민 경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송기태 변호사 이미 자백했고요. 증거 충분합니다. 최강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연은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이제 괜찮아. 누나, 무서웠어. 서연이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최강석이 끌려가며 서연을 노려봤죠. 한서연, 이게 끝이 아니야.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오전 11시. 서연은 민우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김미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우야. 할머니. 민우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김미정 씨는 눈물을 흘렸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민우가. 괜찮아요. 다행히 민우 무사해서요. 정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민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보답이에요. 김미정 씨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했죠. 일주일 후 놀이터는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에서 웃음소리가 넘쳤죠. 더 이상 담배 연기도 술 냄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독서실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지.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민 경이었습니다. 한서연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경위님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이강민 경위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강석, 구속 기소됐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조직폭력배 운영, 뇌물 공여까지 최소 15년은 들어갈 것 같아요. 15년이요? 네, 검찰에서 추가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범죄도 줄줄이 나왔거든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박두만과 박두철도 각각 7년, 5년 확정됐고요.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한서연 씨 덕분입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하셔서 이 동네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강민 경위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경찰인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한서연 씨가 해내셨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경위님도 도와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이강민 경위가 일어서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네 잘 부탁드려요. 네, 경위님도요. 경위가 나간 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죠. 김미정 씨는 벤치에 앉아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학생들이 하나둘 독서실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김지훈이 먼저 들어왔죠. 선생님, 뉴스 봤어요. 조폭 두목 15년 선고받았대요. 그래, 다행이지?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선생님 최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 서연은 쑥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당연한 일한 거야. 자, 이제 공부하자.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죠. 저녁 6시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은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군 시절 은사님과 찍은 사진이었죠. 선생님, 저 잘했죠? 서연이 사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죠. 한서연 중령님 맞으시죠? 중령은 옛날 계급이고 누구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이준호라고 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취재하다가 한서연 씨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저를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서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한서연 씨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준호 PD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PD가 나간 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터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 9시 서연은 독서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누나. 돌아보니 민우였습니다. 김미정 씨가 손주 손을 잡고 있었죠. 민우야, 할머니, 이 시간에 왜?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김미정 씨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열어보세요. 서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죠. 제가 직접 떴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민우 무사했잖아요. 할머니, 이런 것까지. 받으세요, 마음이에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히 쓸게요. 민우가 서연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죠. 서연이 민우를 안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는 진짜 히어로야. 서연이 무릎을 꿇고 민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우야, 누나는 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그래도 멋있어. 민우도 커서 멋진 어른이 되렴. 약한 사람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응, 나도 누나처럼 될 거야. 서연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우는 할 수 있어. 한 달 후 독서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등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선생님, 저도 등록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학부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4시, 서연은 잠깐 쉬는 시간에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죠.
민우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나. 민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김미정 씨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바쁘시죠? 네,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이 동네가 정말 좋아졌어요. 김미정 씨가 놀이터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무서워서 애들 데리고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나올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우리 동네 지킴이고요. 서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지킴이는 무슨,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놀이터 가득 울려 퍼졌죠. 저녁 7시, 서연은 독서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최성만이었죠. 박두철의 부하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한서연 선생님께, 저는 최성만입니다. 선생님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여기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제압하실 때 전 처음으로 진짜 강한 사람을 봤습니다. 힘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요. 전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은 못 되겠지만 최소한 나쁜 짓은 안 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성만 올림. 서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서연은 편지를 서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밤 10시. 서연은 독서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사님, 저 잘하고 있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은 따뜻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놀이터를 지나쳤습니다. 텅 빈 놀이터였지만 낮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네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거야. 선생님 말씀 잊지 않을게요.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집을 향해.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안엔 큰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놀이터엔 눈이 쌓였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밖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독서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오후 2시 독서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강훈 대위였습니다. 서연의 옛 부하였던 그였습니다. 중령님, 강훈아, 왜 왔어? 그동안 소식 못 들어서 걱정했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훈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폭들이랑 싸우셨다면서요? 혼자서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역시 중령님이십니다. 전역하셔도 여전하시네요. 강훈이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혹시 복귀 생각은 없으세요? 복귀? 네, 부대에서 중령님 같은 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상관한테 말씀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여기가 좋아. 여기요? 응,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동네를 지키는 게 내 새로운 임무야. 강훈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표정이었죠. 알겠습니다. 중령님이 행복하시면 됐죠. 고마워, 강훈아. 강훈이 일어서며 격려를 했습니다. 중령님, 언제나 존경합니다. 너도 건강하게 복무해. 강훈이 나간 뒤 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죠. 김미정 씨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야. 저녁 6시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서연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은사님께 보내는 편지였죠.
선생님께 오랜만에 편지 드립니다. 요즘 전 정말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거라고 하셨죠. 전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항상 건강하세요. 제자 한서연 올림. 서연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붙였죠. 밤 8시. 서연은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고등학생 김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아직 안 들어갔어? 네,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김지훈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선생님 생신이잖아요. 학생들이 다 같이 모아서 샀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비밀이에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엔 예쁜 머플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선생님이 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선생님이 더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힘이 나거든. 선생님, 생신 축하드려요. 김지훈이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서연은 머플러를 목에 둘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도 따뜻했죠. 이래서 살아가는 거구나. 서연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놀이터엔 벚꽃이 흩날렸고 아이들은 꽃잎 사이를 뛰어다녔죠. 서연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나,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민우는 훨씬 씩씩해졌죠. 민우야, 학교 잘 다녀왔어? 응.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내가 친구 도와줬대. 와, 우리 민우 멋지네. 누나가 그랬잖아. 힘은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서연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우 정말 잘했어. 김미정 씨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괜찮아요, 할머니. 아니에요. 꼭 오세요. 선생님 덕분에 민우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건데.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김미정 씨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했습니다. 민우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고 김미정 씨는 반찬을 계속 권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 동네 영웅이에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놀이터를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총총했습니다. 은사님, 저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내일도 학생들이 올 거였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을 거였죠. 서연은 그걸 지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서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나라 지킬 땐 총이었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게 이 아이들이에요. 그게 제 임무고요.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서연의 독서실은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공부했고 놀이터엔 항상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최강석과 박두만, 박두철은 여전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최성만은 출소 후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다시는 조폭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이 됐죠. 사람들은 한서연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동네를 지킨 진짜 영웅이라고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말합니다. 전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어른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힘은 약자를 지키라고 주어진 겁니다. 서연은 그 가르침을 평생 지키며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약자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외면할 건가요? 아니면 나설 건가요? 그 선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옳은 일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